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입니다. 오늘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목요일 순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답답한. 아. 뒤에도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처질 필요는 없고 네. 뭐 이렇게 재밌는 건 아니지만 처질 필요 없이 조금 분석을 해가면서 내용을 네.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다루기 전에 함께 하실 두 분 모셨는데요. 뭐 잠깐 자연스럽게 인사하셨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오늘도 바쁘셨을 거고 네, 여러 좀 가지 이따가 일정하고 왔습니다. 네, 또 다룰 이슈 분석을 좀 논평과 함께 부탁드리고 네. 든든한 우리 김태형 기자님도 함께 하십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분칠하면은 네. 멋있어져요. 아, 그 전에는 멋이 없습니까? 살짝.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어떤 거 다뤄볼지 먼저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을 다뤄오면서 이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발을 실질적인 큰 발자국을 오늘 뗀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최후 진술 그리고 군검찰의 신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대령님. 대령님 힘내세요. 화났어요. 자,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박정훈 대령의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상관 명예훼손 항명 관련해서로 지금 기소가 됐고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뭐 뉴스 보셨겠지만 항명죄 법정 최대 형량입니다. 징역 3년을 군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한 네. 겁니다. 근데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재판 들어가기 전에 출석 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저 때까지만 해도 표정도 좋고 조금 우리가 응원하는 그 기운을 받아서 힘을 내시는 모습이었는데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현장을 좀 다녀오셨죠? 우리 네, 우리?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예. 자리에도 계셨습니까? 예, 저 때 있었고요. 어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이니까 선고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건 아니고. 예, 결심 공판이고 결심 공판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검찰 쪽은 몇 년형을 처해달라고 구형을 합니다. 그렇죠. 판사한테. 구형을 하는 거고.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 변론이라고 네. 해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인데 구형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형 중에 가장 높은 법에서 정한 형의 상한을 부른 거예요. 항명으로. 예, 항명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 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매우 심대한 사건입니다라는 의사표현을 함과 동시에 네. 구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법원이 선고할 선고의 형의 그 방향을 좀 제시한 거죠. 무죄는 안 된다. 상당히 중한형으로 처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 명태균 게이트 터지기 전만 해도 엄청 뜨겁게 다뤘었거든요. 계속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제 조금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항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입이 되나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살짝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자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대본에는 그 부분 빠져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병대원이 이제 순직한 이후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그 경위를 수사를 했고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서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을 했는데 그렇죠. 이때 사실은 넘긴 거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넘긴 것 자체가. 네, 항명의 상관 명예훼손이라던 게 다 여기서 이제 비롯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넘기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넘긴 거죠. 네. 이게 항명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러 의문이 제기되자 딱 한 번 방송에 출연해요. 네.
그때 이제 사실관계를 얘기하는데 그게 상관 모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 이제 박주민 의원님을 제가 그 방송이나 이런 이제 기사로 뵐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에 대한 사과가 나오면 이렇게까지 모두가 슬퍼할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이 그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최성병 사건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어떤 사과와 처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몇 주기에 돌아서 다시 한 번씩 슬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거 한창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의원님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같이 많이 뵙고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군사법원법 요거 개정하신 게 이제 의원님이 네, 주도해가지고 맞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때 많이 들었던 게 군 안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은 맞습니다. 인지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간에. 예. 그래 근데 그걸 잘 따른 다른 거 아닐까? 거예요. 다른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든 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든 다 군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군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군 검사나 군 판사는 다 그 부대의 장에 뭐 원스타, 투스타 이런 부대 장의 부하예요. 네. 그러니까 사건이 군대 내에서 발생하면 당연히 부대장한테는 부담이 되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게 부대를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 있죠. 항상 보면 군 검찰이든 군 판사든 사건을 무마하거나 가볍게 처리하기에 여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해람 중사 사건도 맞습니다. 그랬었고요. 네. 제가 특히 이제 이 사건에 관계됐던 방금 말씀하셨던 군사법원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어서 제가 이해람 중사 그 시신이 모셔져 있는 안치돼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갔어요. 네. 갔는데 이해람 중사의 아버님이 아버님인가 삼촌이 너는 진실을 다 알아야 되니까 저보고 여러 의원이 갔는데 딱 저만 찍어서 이해람 중사가 돌아가실 때 자살하셨잖아요.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영상을 자기가 찍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너는 이걸 봐라.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 네. 제가 그러기도 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또 이분의 그 절박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부를 더 이상 못하고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네. 끝까지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전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이랬을까. 근데 또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병원에 그 안치실을 가봤더니 가족이 찾아가지 않은 시신이 여러 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찾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군 검찰이나 군 경찰의 수사 결과 이분이 왜 사망했는지 그 결과를 밝혔는데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시신 안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상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 사건 적어도 사망 사건과 성 관련 사건은 초기의 수사 단계부터 다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해라.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이첩하냐? 인지하면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당시 법무부 차관이 그러면 인지도 사실적 인지와 법률적 인지가 있는데 네. 그 법률적 인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형이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범죄가 구체적으로 뭐가 될 것 같고 막 요런 것까지 하는 그런 법률적 인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적 인지 딱 인지하면 넘기는 겁니까? 알자마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알자마자 바로 넘기는 사실적 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박정훈 대령도 사건이 발생하면 그 양식이 있어요. 양식대로 내용을 정리하고 붙일 자료 붙여가지고 이첩을 하려고 했더니 누구 넣어라 빼라 그렇죠. 어떻게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우리 해병대에서 하지 말고 저기 그 전체 좀 더 큰 단위에 넘겨서 거기서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자칫하면 우리가 다친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해요. 맞아요. 도저히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대로 넘기겠습니다 해서 넘긴 건데 이 법대로 따른 행위가 지금 항명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게 그래서 이렇게 3년형을 구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군검사들도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법대로 했다라는 걸.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이제 궁금한 게 이 법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더 중요한 건가? 그렇죠. 이 경로가 우리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가? 사실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도 답답한 게 이 군검찰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도 그 수사단에 있었던 사람이 같이 나와서 분명히 나도 그런 얘기 들었고 분명히 그런 압력을 느꼈다는 진술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7070 네. 거기 전화가 왔다 뭐 사실관계 쭉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군검찰도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검찰은 그냥 군에 그냥 소속돼 있는 지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네. 초기 보도가 기억에 나는 게 있는데 군검찰이 이 박정훈 대령 측이나 아니면 그 박정훈 대령 측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다시 수사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꼭 보존해놔라 이런 네, 그런 말도 했었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박정훈 대령이 그 지금 제가 보도를 보니까 최후 진술에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세 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 2박 3일에 걸쳐 가지고 지시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김계한 사령관이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띤 채 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살았다.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격려를 해줬다라고 맞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밝혔고 그러면서 김기현 사령관이 앞으로 힘들 테니까 견뎌내라는 말도 했다라는 그런 말도 겁니다. 했죠. 네. 근데 지금 검찰의 구형 이유는 이겁니다.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떠십니까, 이상한 이거 게요. 들었을 때?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군사법원법을 개정할 때도 정말 많은 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이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지휘권의 큰 부분이다. 이런 거 좀 자기네들이 봐줄 수 있을 때 봐주고 빼줬을 때 좀 빼주고 해야 말을 듣지.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럼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놔둬달라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지휘권의 그러니까 큰 부분이다. 이 생각이 완전히 이상한 거죠. 지금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박정훈 대령의 행위를 가리켜서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에선 말씀하신 대로 범죄를 좀 봐주고 뺄 사람 좀 빼주고 이런 말 안 되는 거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군 기강에 오히려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대통령이 사법부 마음대로 문지르는 게 인사권의 뭐 기강의 핵심이고 그게 힘이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똑같은 아니에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 이태원 참사나 아니면 이제 주요 문제들이 생길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실관계를 갖고 오지 않으면 우리 참모들을 자르지 않겠다는 그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보도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찰이 그렇게 구형. 구형을 한 겁니다. 예. 검찰은 이렇게 3년을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재판부의 판단이 다음 달쯤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네, 다음 달쯤 선고기 잡힐 거고요. 그러면은 아마 그때쯤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군 법원도 어쨌든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 법원도 그렇게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네. 약간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또 결과 안 맞으면 저도 또 죄송한데 그래도 조금 약간은 희망적으로 제도가 생각하죠. 개선이 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 단계부터 민간으로 넘어가서 재판도 민간에서 이루어집니다. 1심부터도. 자, 근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군사법원법을 어떻게 개정해 놨냐면 나머지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수사하고 군에서 1심을 하더라도 항소심부터 민간으로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항소심부터는 민간으로. 그게 어떤 장치가 되냐면 네. 군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내린 사건을 민간 판사가 리뷰하겠네. 내가 내린 판결을 민간 판사가 검토하겠네. 근데 내가 1심을 눈치만 보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못 살죠. 부끄럽기도 그렇죠. 하고 창피하죠. 나중에 나가서 그렇죠. 법조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군
그 좀 법원이 괜찮네 그나마. 예, 국법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그나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통신 기록 조회를 다 하게 해주면서 그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통신 자료들이 튀어나오게 됐단 튀어나오게 말이에요. 됐죠. 다 이게 네. 법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맞아, 맞아. 군사법원에서 나온 네, 자료예요. 맞아, 맞아. 예. 그 만약에 군사법원이 안 바뀌었다면 이런 자료도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이게 나왔으니까 조금 더 희망차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어제 좀 깜짝 놀랐는데 검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군 검찰 말고 일반 검찰, 일반 검찰이 포항 쪽 검찰. 예. 최상병 사건 기록을 여러 차례 이전부터 그냥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네. 의혹 제기하셨는데 그때는 되게 막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제가 못나서 그렇고. 아유, 제가 이거 사실 그때도 큰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한두 군데서 관여한 게 아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은 먼저 자연스럽게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첩을 하게 되면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검찰 입장에서는 군 경찰 예전으로 얘기하면 헌병이죠. 헌병이죠. 헌병이 정리해서 경찰로 넘기고 민간 경찰에서 그거를 수사를 한 수사해서? 다음에 검사로 넘어 이 단계가 있는데 네. 왜 초기부터 계속 관여를 하려고 하지? 왜 전화를 계속하지? 이게 제일 이상했던 거예요. 이 네. 시스템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화했던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대략. 이게 막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아. 그래서 결국 이첩을 하고 그런데 그 기록을 군에서 다시 회수해 갈 그 무렵까지 집중적으로 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보통은 검찰이 개입을 하려면 이상한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이첩을 해야지 이제 그때부터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경찰에 넘어가기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경찰에 거예요. 아, 군에서 민간으로 넘기기 전부터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야, 그건 진짜 좀 이상하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이?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건 왜 그랬지라고 하는 건데 신기하게 8월 2일부터는 전화가 뚝 끊겨요. 아, 8월 2일부터는 전화를 안 해요. 네. 뭐 그 전에는 뭐 경찰로 넘기면 빨리 나한테 넘겨라 막 이런 막 전화를 하다가 8월 2일부터는 아무런 전화를 안 해요. 8월 2일이 어떤 날이냐? 군에서 다시 사건을 회수해 간 날. 그 뒤로는 전화를 안 해요. 그렇게 궁금해하고 애타고 막 이러다가 와, 이거 갑자기 전화를 딱 안 해요. 와, 이거는 근데 좀 이상하죠.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닌가? 군으로 가서도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관심 있었고 이게 처리가 돼야 되고 내가 뭔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다면 군에서 가져갔다고 해서 다음 날 전화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화를 안 하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전화를 갑자기 끊었어?라고 물어보니까 오, 입장 나왔어요?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어요. 아 이게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오해를 살까봐 전화를 더 이상 안 했습니다라고 끊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렇죠. 예,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처음 보도되기 시작한 건 8월 7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자꾸 계속 전화하면은 나중에 언론 보도 타고 이럴 건데라는 걸 사전에 인지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 검찰이 군 쪽에서 회수해 가면 자기가 우려했던 문제가 클리어됐거나 어느 거나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답을 보내왔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넘어갈 아닌 수 것 없죠. 같은데.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도 다뤄줘야죠. 왜 포항지검은 그렇게 열심히 전화를 했나? 음. 네. 왜 갑자기 8월 2일부터 전화를 안 했나? 그리고 8월 2일 날 전화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보도는 7일부터 됐는데 네. 니들은 어떻게 미리 알았지? 야,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해야죠.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거를 알았다는 그게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야, 그치 이거 진짜 좀 이상하다. 어. 그냥 같이 좀 파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좀 파주세요. 같이 파보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아 근데 사실은 그때 통화 목록 군사법원에서 받아서 그 밝힌 거에 보면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지 네. 이 검찰 출신들도 전화한 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분들이 전화를 여기저기 다 했을 하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포항지검도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사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군인이라던가 고위 공직자들에서 직접 연락하면 되지. 네. 왜 포항지청에다가 연락을 했을까요? 말이 안 모르겠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 그거는 추정인데 네. 그 사람들도 막 전화한 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드러난 곳에만 전화한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군데에 전화를 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포항지청일 수도 있겠다라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추정을 거죠. 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좀 네. 밝혀져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군 검찰에서 구형을 내렸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진짜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이 네. 어느 순간 쏙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야. 곽수산 임성근은 MC가 아시다시피 뭐 경찰에 수사해가지고 불기소 무혐의 네. 의견으로 정리한 거 아닌가요? 그죠? 와 불기소 무혐의. 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랑 같이 좀 드릴 텐데 임성근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도 안 했고 절대 오히려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자료 보시면 이게 사단장 지시라면서 단체 카톡방에 그때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야 자 경계구역 나눠서 4인 1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하라. 바둑 판식 수색 정찰.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네, 네. 여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 사진이 중요한데 저 너무 디테일한 맞아요. 지시 아닙니까? 저건 너무 디테일한 지시인데. 그렇죠. 이 당시에 공개된 그 이제 지휘하던 장교들이 네. 정말로 울먹거리면서 떠내려갔어. 그 얘기하는 거. 진짜.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그 급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녹음 파일들이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 포칠 대대장의 네. 목소리 저희가 그때 방송하면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맞아요. 그 녹취도 그 음성도 많이 나왔었고.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물속에 들어가서 하려면은 일렬로 서서 끈을 묶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끈을 서로 묶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네, 물살에 대비하잖아요. 네, 다 같이 바둑판식으로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휘하고 이제 찔러보듯이 네. 이제 하자는 건 육상의 도로를 찔러보듯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게 계속 카톡방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야, 물이 아직 깊습니다. 음. 사진도 보고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지도를 했을 뿐이지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작전 지도를 했다. 수색 지시는 안 했다.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서 물살이 얼마나 빨라지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동강 이런 데서 그 배 타는 거 있잖아요. 래프팅. 네네. 그 래프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3시간, 4시간 코스를 타고 내려올 그 코스가 40분이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그 속도가 수십 배가 된다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저 부근에는 이제 그 수륙양용 장갑차라고 그러죠.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네, 해병대 네. 갖고 있는 그거를 한번 넣어봤다가 그것도 안 된다. 안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그 위험한 정도로 이제 상황이었던 위험한 지역이었고 그런데 이제 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바둑판식 모양으로 들어가서 수색하다가 이제 아까운 젊은이 한 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초기에 사실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 최상병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가 그에 대한 진상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 자체를 정치적 공세라고 이제 몰아갔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 20대 초반에 이 그 군에 갔다 오면 결국은 대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 진상 조사 자체도 못하게 했는지.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진짜 충격 먹은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 와중에 박정훈 대령이 나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면서 유죄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이거 사실입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분은 좀 굉장히 부하들에 대해서
또 막 무죄 탄원서를 써줘요. 그러면서 근데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자기는 잘못이었고 얘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식 이분 좀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많이 이상하죠. 이거는 네.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면 부하 장교들이 이 우리 사단장님을 믿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앞으로? 되죠. 못하죠. 야,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저희가 이제 뉴스 다루면서 정말 일파만파 커졌던 이유가 어떻게 최초는 아니 수사를 잘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경로 한 번으로 이게 갑자기 국면이 바뀌냐. 네. 근데 경로를 왜 했냐. 타고 가다 보니 이종호 씨가 등장을 그렇죠. 하고 그 멋쟁이 해변 카톡방이 등장을 하고 등장하고 도이치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거 진짜 다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한편으로는 3부 얘기도 나오죠. 삼 3부 얘기 나오죠. 3부 삼부가. 얘기도 나오고 네. 뭐 그다음에 그 아시잖아요.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맞습니다. 그렇죠. 내용도 나오고 튀어나오고 근데 지금 그 줄기들이 이렇게 엄청난데 맞아.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취재를 하려고 해도 사실 수사기관이 꽁꽁 싸매두면 취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초 지역에 가서 서명 받고 왔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외쳤던 게 뭐냐면 아무리 또 어떠한 잘못을 해도 수사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구명 로비만 해도 그분이 나오고 관련해서 3부 얘기도 또 나오고 네. 마약 그것도 또 나오고 뭐 이러면은 좀 수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정말 수많은 증언들을 했어요. 맞아요. 조사해볼 만한.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됐고 이제 그 와중에 특검법을 2번이나 또 거부를 했고 요 특검법은 어떻게 이거 한동훈 대표가 한다면서요? 또. 그러게요. 특검법 2번 거부했고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담당 검사들 연임 재가를 해줘야 되는데 한참 동안 안 해줬죠. 맞아. 그렇죠. 맞아. 아니, 그래서 그래서- 사실상 네. 공수처 수사 못하게 하고 특검은 거부하고.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떠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수사뿐만 아니라 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또 다른 수사건들도 계속 몰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도 적은 인력이었는데 이 수사에 배분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더 적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법사에 있을 때 공수처장 새로 된 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제보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건들 자꾸 배당을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법사에 있을 때 그래서 듣고 공수처장한테 직접 제가 경고를 했어요. 그런 소문 내가 듣고 있다. 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계속 배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사건 못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검찰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무마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검사 똘똘하고 상관 말 안 듣고 열심히 팔려는 정의감이 있어요. 심지어 일도 잘해. 일도 막. 잘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지 말란 말 안 하고 다른 사건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먼저 처리하라 그래요. 급하다. 이 사건 처리해. 이 사건 처리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에 치이다 해서 원래 그 사건은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의 임기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3년을 하고 나면은 이제 2년 말쯤 되면은 야 내가 이거를 계속하면 연장이 안 될 텐데라는 이제 걱정에 빠져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의 임기가 보장되는 추가 이제 입법이 필요한 건데 그것도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닙니까? 하여튼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네.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뉴스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차근차근 좀 가보자면은 오늘 또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했죠. 이게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공천 관련해 가지고 녹취가 나온 건데 먼저 듣고 와가지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 진짜. 내가 뒤에서 뭐 했다 하는 거 알면
죽일란 달아든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예,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가 몇 분 전에 알았어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야. 상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야.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요 녹취만 들으면 김진태를 진짜 명태균 씨가 연결해서 살렸냐 요 의혹인데 어떻게 일단 기자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아니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도 하거든요. 네. 그 당시 아마 지역 공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공관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뭐 연락을 하느니 마느니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너무 무서워서 연락을 못 한다느니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들의 커넥션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를 공천했다는 게 이게 뭐 허세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에 했던 말들은 이거는 과장은 있을지언정 거짓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말도 실상은 맞을 거다라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을 거다. 네. 근데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단수 공천이 됐다가 떨어진 사람이 다시 경선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가 그래도 조금 종종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드문 경우입니까? 뭐 종종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김진태 후보자 당시 후보자는 네. 막말 논란, 그렇죠. 심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한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었어요. 막말도 5.18 관련되었고 또. 그래서 사실 기회를 갖기가 어렵죠. 그런 이게 사안에서는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 판도 망가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이 뭐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뭐 컷오프 됐다가 다시 좀 봤더니 경쟁력이 그나마 있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졌던 후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논란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 되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를 보면은 4월 초로 추정되는 시기가 있고 이제 실제로 살아나고 나서 4월 중순이 있어요. 근데 살아난 게 4월 18일이고 네. 컷오프가 14일이었고 근데 4일 만에 단식하다 이제 재경선 기회를 받은 거고 근데 4월 초로 추정되는 요 시기에 명태균 씨 녹취로 따지면은 이거 민간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관위원 중에 11명 중에 3명은 컷오프하면 안 된다 그러고 8명은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거 분명히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준 그러니까 건데 이게 이제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없어요. 없죠. 당사자도 몰라요. 당사자 공천을 받거나 공천을 못 받는 당사자도 모릅니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뭔가 파워가 있거나 아니면 강력한 무슨 네트워킹이 본인이 파워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사람과 네트워킹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이제 당 대표나 공관위원장은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다 알 수 있죠. 당 알수 대표나 있죠. 공관위원장. 네. 원래대로라면 당 대표도 거리를 두죠. 네. 나와 상관없이 시스템적으로 합니다가 어느 당이나 하는 얘기니까 네. 사실 공관위 내부에서 밀봉해서 진행되는 게 맞죠. 음. 그런 내용을 알았다는 건 굉장히 본인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강력한 사람과 네트워킹이 되거나. 예. 야, 이게 네트워킹이 어디로 됐을까? 아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마음속에 있는 얘기 솔직히 해 보세요. 아니 이 당시 네. 당 대표도 찾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 당 대표가 찾아가. 아니 왜냐면 지금 나오는 보도 자체가 네. 진짜 이상하지만은 연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요. 김진태 그 도지사는 윤석열 총장 당시에 네. 진짜 반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학위 막 진짜 때려 잡았잖아요. 거의 국회에서. 학력 아닙니까? 네. 소리 지르고요. 그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네. 김진태 도지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막 때렸을 때 네.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공천 관련해 가지고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 근데 얘기한 것처럼 김진태 당시 후보가 어떻게든 살아나고 싶었고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또 그 관련이 있다고 하고 친하다고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충성을 맹세하고 요런 전반적인 스토리가 뭐 너무 이상하진 않아. 이게 이상해야 되는 건데. 네, 되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 진짜 본인이 명태균 씨 본인이 이렇게 설명해. 나는 판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따르면 말만 따르는 그리고 실제로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진짜 복심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정리를 했다. 네. 판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 그다음에 뭐 대구시장도 누구보다는 누가 하는 게 판을 위해서는 좋다. 그래서 다 자기가 정리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보면 저렇게 친한 사람이 저 자리에 못 가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면 또 그런 의문점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김진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부부에게는 굉장히 악감정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판이란 이유로 가지고 설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야,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원들은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녹취가 나오기 아이고. 시작하면서 김진태 도지사 추가됐고 네. 거기에 이제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도 네. 추가가 됐고 야 이거는 그래도 조사 자체는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지금 MBC 단독으로 뜬 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네. 그때 명태균 씨한테 공천 발표되기 전날 김영선 경선이라는데요? 라는 그렇죠. 문자를 보냈다는 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됐었죠 예전에. 근데 이제 방금 단독으로 뜬 거는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 내용이 한기호 총장이 나한테 경선이라고 하던데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했다. 이 내용이라는 거 조금 이제 디테일이 보강이 된 것 같아. 한기호 총장 그때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기호 의원도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에. 근데 벌써 창원지검에서는 이제 한기호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윤상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거고 지금 공관위원들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 방향이 사실 궁금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녹음 파일까지 나왔는데 뭐 공관위원들이 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에게 압박을 받은 적이 없어라고 얘기한다고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만약에 공관위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들은 객관적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만 보고 결정을 했지 누구의 압력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걸 뛰어넘는 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사실 위로 올라가기가 참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내가 당에 얘기해봤는데 말들이 말이 많네라고 많네. 얘기했던 거가 나왔더라도 그렇게 네. 된다는 말씀. 그런데 지금 또 약간 다른 결이 있는 게 뭐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뭔가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명태균 씨 측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상한데. 명태균 씨의 이제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검찰이 이제 그 김영선 의원과의 그 어떤 커넥션, 그 의혹, 그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속 기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명태균 씨가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하야시킬 수 있는 그런 녹음 파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오늘 보도 보니까 검찰도 그런 게 담겨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핸드폰은 살아 있는 걸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는 거. 추적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야, 그럼 살아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제 온 동네 검찰들이 지금 핸드폰 찾고 그 하드도 이제 분석을 했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방금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린 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발로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헷갈리는 거야 점점. 네. 진짜 이게 수사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가는 건가? 건가? 아니라면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왜 흘리지?
근데 뭐 한간에는 지금 창원 쪽에 2개의 흐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는 대검의 지시를 받아서 축소하고 빨리 좀 마무리 지으려는 흐름과 네. 이거는 뭔가 좀 더 수사를 해야 된다는 흐름 2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가지 흐름 중에 뭔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흐름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기소가 어떻게 되고 이게 다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굉장히 많은 흔적을 검찰에 남겨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가지고 뭐 저희가 막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수사가 사실은 과거의 검찰이라면 이런 그 권력과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일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앞에 나서요. 그러니까 이 창원지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자기의 이제 옷을 걸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검찰총장 직을 걸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야, 이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은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의문이 남는 맞아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검찰들이 자기 조직에 오히려 활로를 뚫기 위해서 한 번씩 결단할 때가 있었죠.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그렇죠. 야, 근데 어쨌든 공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런 그 검찰발 뉴스도 그렇고 네.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인물이 핫한 인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아까 댓글에 우리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이게 팩트 체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언급을 못 하다가 네. 우리 제작진께서 좀 확인을 해주셨는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긋고 있죠. 전혀 그런 거 없고 뭐 그 여론조사 받은 적도 없고 만난 건 사실인데 이상한 사람이라 아예 끊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은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후원한 사람에게 또 돈을 받았다. 받았다는 그리고 거죠. 내가 로데이터도 줬다. 뭐 이런 이제 예. 서로 이제 내용이 다른 건데 지금 방금 나온 뉴스는 오세훈 시장이 21년 3월 2일 날 네. 네. 매불쇼에 녹화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오. 근데 이걸 이제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팩트 체크 안 돼가지고 저도 얘기를 어디서 안 했거든요. 근데 매불쇼 작가가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 수행원이 5명이었는데 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근데 그냥 일반 점퍼를 입고 있는 중년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명태균이었던 걸로 보인다. 라고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너 어떡하려고 이걸 얘기해? 확신하는 거지? 네. 뭐 사진 같은 건 안 나와 있나요? 사진은 왜냐면 그 수행원들을 뭐 저희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쵸. CCTV를 어떻게 돌려보면 나오나 그게? 6개월 지났잖아요. CCTV 저장 장치가 용량이 다 차면 다 덮어쓰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요 시기가 21년 3월이면은 요때 동행했다면 오세훈 시장의 지금 반박은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기자님? 맞다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명태균이 등장하면서 네. 소개해준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고 하는 영상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인하면 또 새로운 증거로 다 그 부인이 다시 부인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소연 변호사도 네. 세게 얘기했잖아요. 세게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라고 표현했던가 어떻게 표현했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양아치도 나왔던 것 같은 생양아치였나? 엄청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봤을 가능성도 있죠. 김소연 변호사는. 근데 이거는 제일 깔끔한 거는 네. 제 생각에는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하면은 결국에 오세훈 시장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라면. 네. 그러면은 여기 가슴팍에 넣어놓은 네. 고소장 하면은 너무 깔끔해지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난 너무 깔끔할 것 같은데 그게 왜 오히려 고소장 써놨다 그러더니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기사에는 터무니없는 무슨 주장에 고소해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주장에 뭐 고소해서 뭐하냐 그러면 최근에 또 나온 게 오늘 또 기사 나온 게 윤한홍 의원이 무마하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큽니다. 맞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터무니없으면 무마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전화를 해서 그 그 윤석열 지인한테 대통령이 연결해서 지인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부분을 틀어달라. 틀어달라. 근데 그 녹음 파일 전체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한테 직접 그 녹음 파일을 받아서 들어본 게 아니면 네. 대통령이나 여사 둘 중에 한 명한테 이 녹음 파일을 받아서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통로가? 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들어봤을까? 어디서 들어서 화내는 부분만 틀어달라고 했던 걸까?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방금 윤한홍 의원 이름 나온 김에 오늘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니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분노의 차원에서 혼내려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JTBC 단독으로 저녁에 나온 뉴스가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랑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네, 그것 좀 했다는 까라 거. 그래 한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서 그거 좀 까라 그러고 대신 내가 물어봤다고는 얘기하지 마. 내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이제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메신저 그분이 이걸 다 얘기를 해주고 계셔. 이거 난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내 이름 얘기하지 마. 그거는 들키기 싫은 거죠. 그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내 이름을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 이유. 그 아이, 당시 뭐 어떤 아니 그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누군가의 지시를 들어서 지시를 받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겠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야, 내 얘기는 뭐 알아서 하고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네. 내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무서운 거죠. 괜히 내 이름이 귀에 들어가면 네. 또 뭔가 자극이 돼서 공격이 또 나올 거다. 그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윤한홍 비서실장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야, 근데 참 정말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만 22년 6월 그 재보궐선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이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 한 명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름이 언급이 되고 네. 의혹이 생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의 그 정치권이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여권의 핵심 대선 주자들이 이름이 거론되면 검찰이 바로 움직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 언론이 이렇게 보도해도 검찰이 안 움직인다는 건 지금 움직이면 뭔가가 더 큰 게 나온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간의 이제 관행을 본다면요. 검찰은 어떻게든 빨리 그 행방불명된 휴대폰을 찾고 싶겠죠. 어디 갔을까? 네. 어디 갔을까요? 그걸 못 찾는 이상 세게 수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약간 관건인데 명태균 네. 씨가 그 원래는 핸드폰을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선 시기 때 썼던 그 핸드폰 얼마나 많은 연락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내용도 많이 있고. 근데 이 핸드폰을 어떤 지인에게 주면서 네. 새로운 핸드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지인이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해서 갖다 주고 이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드폰 대리점에 이제 반납을 했다라는 건데 네. 이 지인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물어봤더니 반납 안 했는데 그런 사실 없는데요? 그러면은 네. 이분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찰발로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특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 포렌식 업체에서 이 비밀번호를 풀려면 무슨 프로그램을 쓰면 되고 어디로 보내면 됩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포렌식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비밀번호를 못 열었다. 이거 근데 궁금하다. 이게 결국에는 네. 우리가 의원들도 다 조사를 받고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가장 핵심은 그렇게 조사를 정확하게 받게 되면 타고 올라가는 건 한순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본인의 파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파워를 등에 업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 등에 업을 만한 사람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 너무 조용하신 것 같고. 갑자기 들어가셨죠. 와, 김종인 전 위원장 나 보고 싶어요. 이분 발언도 없으시고.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의원님이랑 전반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거나 뭐.
말씀하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 지금- 상설 특검 좀 질문 좀 해달라는 네? 그게 좀 있네요. 아, 상설 특검이요? 네, 네. 내용은 다 아시니까 28일 날 저희가 네. 규칙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킵니다. 네.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거는 대통령 또는 그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네. 여당을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 후보를 상설특검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28일 날 마무리하게 됩니다. 28일 날. 네, 28일 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